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메오진의 최정필 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이 볼보의 새로운 신형 XC60을 시승을 하러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번 신형 XC60의 이 포인트 중에 하나는 뭐야 이거? 이번 신형 XC60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SK텔레콤하고 같이 개발을 한 통합형 인포테인먼트거든요. 이게 포인트인데 일단 내비게이션 설정이나 그런 것들부터 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내비게이션 설정부터 해서 이 차가 어떤 부분이 변경이 됐고 또 기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사용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아리야, 카페 카베아로 안내해줘.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맞나? 안내 시작.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화면에서 선택해주세요. 아리야, 카페 카베아로 길 안내해줘. 주변에 있는 티맵 인기 맛집을 찾았어요.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파주 카베아로 길 안내해줘. 안내를 원하시면 안내 시작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안내 시작. 카베아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강변북로 서울문산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일단 반응이 되게 빠르네요. 일단 주행을 시작을 하면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지 더 자세하게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처음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번 모델은 부분 변경 모델입니다. 일단 외관에서의 차이점이 조금씩 있고 실내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좀 생겼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SK텔레콤하고 같이 개발을 한 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된 것이 이번 부분 변경 모델의 포인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부분 변경이라면서 외관이 바뀌었다는데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외관에서의 변경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일단 범퍼 쪽에 대한 디자인이 조금씩 변경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아래쪽 범퍼 아래쪽에 이 프론트 립이 좀 좌우로 길게 연결이 되어 있었다면은 이번에는 가운데 쪽이 좀 빈 형태가 돼서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으로 적용이 된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퍼 양쪽 끝에 있던 이 크롬의 라인도 기존에는 C자형으로 장착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렬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변경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앞모습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변화의 포인트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사실 거의 차이점을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이제 뒷모습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는데, 뒷모습에서는 기존의 XC6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기구가 사각의 팁으로 양쪽 끝에 크게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부분 변경 모델에서는 이 배기구가 범퍼 안쪽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굉장히 깔끔한 면을 좀 자랑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 범퍼 디자인도 조금씩 변경이 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가 외관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이 XC60의 이 변화다, 디자인 변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실내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실내에서는 조금 더 변화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실내에서도 이제 엄청나게 막 극단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일단 좀 몇 가지가 확실하게 변화를 하기는 했어요. 첫 번째로 변화된 부분은 이 계기판 쪽입니다. 이 계기판에 대한 이 디자인, UI, UX가 좀 변경이 됐는데, 이 디자인이 한층 더 미래지향적인 그런 구성으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이제 SKT에서 개발한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하고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맵 인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 계기판 쪽에 이 내비게이션 화면이 연동돼서 보여주는 이런 기능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내비게이션 화면을 계기판에서도 꽤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는 그래도 이제 타코미터, 계기판 바늘이라고 하죠. 그래픽 디스플레이라고 하더라도, 디지털 클러스터라고 하더라도 이런 바늘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딱 반원 형태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제 버튼을 어떻게 누르느냐에 따라서 숫자까지 더 명확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점점점점 이 점선으로만 보이거나 이런 차이점들도 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완전한 원형 형태의 클러스터 계기판에서 반원 형태의 클러스터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면서 그래픽도 한층 더 좀 개선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보기 편한 그런 좀 클러스터 디자인을 갖추고 가게 됐고요. 훨씬 더 다양한 이 정보들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디자인 자체는 이 내비게이션 화면하고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보기 편하고 또 명확한 이 컬러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시인성 자체는 훨씬 좋아졌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찾아볼 수 있는 변화의 포인트라고 한다면은 사실 큰 변화의 포인트는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아래쪽에 있던 이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버튼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 시동 버튼에 있는 이런 질감이 적용이 되어 있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돌리는 형태로 드라이빙 모드 셀렉터가 있었는데 그 물리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드라이브 모드 셀렉터 자체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쪽에 들어가 보면은 설정에서 주행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주행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행 메뉴 안으로 들어가면은 뭐 오프로드 모드라든가 뭐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 다이나믹 드라이빙을 위한 무거운 스티어링 감도라고 하는 설명이 붙어 있는 이런 드라이빙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드라이브 모드로 바꾼다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드라이브 모드의 변화 차이가 조금 무색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았다라는 점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레포스 크리스털 기어 노브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R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죽으로 감싸져 있는 기어 노브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한층 더 스포티한, 더 공격적인 그런 디자인을 맞추기 위해서 좀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인정을 안 하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을 전달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오레포스 크리스탈을 적용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R디자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달리는 감성, 달리는 재미를 강조를 하기 위한 그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죽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슬쩍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를 적용을 하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첫 적용이다 보니까 뭐 브랜드든 모델이든 다 합쳐도 처음으로 적용이 된 모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부족한 그런 느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조사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도 좀 재밌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은 되는데, 사실 이렇게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됐을 때 누릴 수 있는 한 가지 장점 중에 하나는 무선 업데이트가 쉽게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특히 지금 2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LTE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LTE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무선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한 그런 구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2차 역시 나중에는 이제 시스템을 업데이트를 해 나가다 보면은 훨씬 더 편안하게 쓸 수 있는 한층 더 개선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인포테인먼트 이런 시스템에 대한 정보들, 이런 안내들을 쭉 받아보면서 좀 놀랬던 거는 음성인식 부분이에요. 사실 SK텔레콤에서 제공하고 있는 음성인식 서비스, 누구라고 하죠. 누구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부분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생각보다 되게 세세하게 좀 설정이 가능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온도가 24도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아리야, 온도 21.5도로 낮춰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21.5도로 설정할게요. 바로 이렇게 소수점 단위까지 맞춰가지고 온도를 좀 변경을 해주는 이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면은 진짜 좀 똘똘한 그런 음성인식 시스템이 들어와 있구나 라는 점을 다시 한번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생각보다 지금 이 음성인식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좀 빠릿빠릿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동안에 적용되어 있었던 수많은 자동차들의 이 음성인식, 대체로는 좀 자체 개발을 한 그런 시스템들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국어책 읽기? 내가 이 AI를 더빙한다라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또박또박 이야기를 해줘야지 연결이 되거나 인식이 되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홈 IoT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좀 취합을 해둔 SKT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발음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점, 그리고 반응에 따라서 조절을 바꿔주는 것들도 상당히 빠르다는 점, 이런 점들은 분명 상당한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 SKT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면서 들어간 이 또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이런 서비스들도 다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모두 다 무료는 아니고요. 이번에 이 XC60을 구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서비스들은 뭐 5년 무료, 이후에는 뭐 유료 전환, 뭐 이렇게 좀 제한이 걸려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조금의 돈을 추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시스템들을 편리하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사실 핸드폰에서 쓰는 것도 뭐 비슷하게 돈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것 정도는 금액이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매력 포인트로 또 작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SKT의 T맵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취향에 따라서 음악을 추천해주는 음원 플랫폼 시스템 플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리야 신나는 노래 재생해줘. 블랙핑크의 뚜두뚜두 들려드릴게요. 바로 뭐 블랙핑크를 틀어주는데 난 저작권 때문에 노래는 바로 껐습니다. 이렇게 신나는 노래를 틀어달라고 했더니 바로 이제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틀어주고 또 조용한 노래를 추천해달라고 하니까 아이유의 이름에게를 또 바로 재생을 해줬습니다. 이런 거 추천해주는 곡의 취향 같은 것들도 운전자가 계속해서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운전자의 취향에 맞는 그런 노래들도 재생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인다면은 더 빠르고 그리고 더 다양한 노래를 또 추천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적응이 된다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탑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앞차가 가니까 주행준비 완료? 물음표로 해가지고 주행준비 완료? 이러고 뜨네요. 이건 좀 이따가 다시 찍어야겠다. 이 수입차들의 한글화가 좀 평가가 많이 갈리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주행준비 완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는데 주행준비 완료? 약간 좀 당황스러운 그런 문구가 표시가 됐습니다. 귀엽다고 해야 되나? 자, 이렇게 SKT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이 가운데 들어간 이 기능들도 완전히 좀 변경이 됐습니다. 사실 이 볼보 OS라고 하는 이 구글 안드로이드 기반의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고 그 안드로이드 OS를 SKT에서 같이 좀 손을 봐서 만들어진 것이 이번 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 UI UX 자체가 기존의 볼보 모델에서 만날 수 있었던 기능들하고는 확연하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래 이제 화면 자체를 오른쪽으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차선 이동이라든가 발렛 모드라든가 기타 안전과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는 그런 화면이 떴었는데 그 화면도 사라졌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누적된 경고 알람들을 아주 얇게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능들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톱니바퀴 버튼, 설정 버튼을 눌러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 주행 모드 변경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주행 모드, 사운드 탭, 연결, 컨트롤, 응용 프로그램, 프로필, 시스템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이쪽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씩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기존에 느껴봤던 이런 좀 세팅들하고는 좀 차이가 확실히 좀 있어서 적응하는데 약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처음이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금방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다가 이 관계자가 이야기를 해준 것처럼 조금 더 업데이트가 적용이 된다 라고 한다면은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크게 와닿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대한 이 운전자들의 선호도 호불호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SK의 이 T맵을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 T맵을 그동안 여러 번 시도를 해봤지만 그동안 사용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불편하다라고 느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조작법 자체라든가 길 안내가 수시로 바뀐다거나 이런 점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따라서 훨씬 더 빠른 경로를 안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불편하게 느껴졌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주변의 다른 동료 기자들, 업계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각자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이 어떤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이게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카카오 앱이라든가 뭐 네이버 지도를 이용한 앱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내비게이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기존에 사용하시던 것과 동일한 것들만 계속해서 사용을 하시고 시스템을 바꿔서 경험을 해보시게 되면은 적응이 안 돼, 불편해서 길 자꾸 놓치고 헷갈려, 제대로 못 쓰겠어, 이런 반응들을 좀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물론 적응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선호도에 따라서는 이 팀앱은 오히려 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물론 국내 사용자 순위로 봤을 때 팀앱이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사용 순위 1위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운전자들이 팀앱을 사용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적응을 하거나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는 이 팀앱을 포기를 하고 다시 스마트폰을 거치를 해서 자신이 주로 쓰던 내비게이션을 그대로 사용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 폴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겠다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어쨌든 음악이라는 것은 특히 이렇게 음성인식이 잘 되어 있는 차라고 한다면은 음성인식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추천을 해달라고 하던가 음악을 재생을 한다거나 볼륨을 조절하는 등 이런 기능들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XC60에서 상당히 중요한 점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게 볼보 테크데이, 이 볼보 글로벌에서 진행을 했던 이 테크니컬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통합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를 하면서 이 누구라는 시스템을 탑재를 한 것도 그래서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스티어링 휠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도 되지만 그냥 아리아라고 불러서 조작을 해도 아니야 이렇게 불러서 조작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은 정말 좀 매력 포인트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너무 빠른데? 자, 근데 이 아리아를 부를 때 함정이 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야로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야가 아니고 맨 뒤에도 아예요. 어떻게 부르든 시스템이 응답을 해주면은 그걸로 장땡이기는 하지만 이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해봐야 되는데 사실 파워트레인에 대한 것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어요. 기존과 동일하게 파워트레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죠.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적용을 하는 것은 사실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전동화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저렴하게 적용할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볼보에서는 지금 순수 가솔린이라든가 순수 디젤 모델을 판매를 하고 있지 않죠. 기존에 판매했던 디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변동을 시켰고 가솔린 모델을 대체해서 출시를 한 것이 이 B 엔진이 장착이 된 모델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솔린 모델에 적용되던 이 T라는 이 모델은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T8 모델만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볼보 같은 경우에는 판매하는 모든 모델이 전동화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된 모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꼼수죠. 꼼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부정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반적인 하이브리드보다 개발 비용도 한 30% 정도 더 낮고 이 제작 비용, 차를 만드는 비용도 한 30% 정도 더 낮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것도 볼보 측 주장대로 한다면은 생산 총 비용을 줄여서 어쨌든 탄소 배출을 줄였습니다 라고 구라를 칠 수가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나름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 볼보가 추구하는 그런 미래 전략, 전동화 전략에 걸맞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 볼보 XC60 같은 경우에는 총 5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포함을 해서 B5, B6, T8 총 3가지 파워트레인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B5하고 B6 같은 경우에는 하위 트림인 모멘텀 그리고 상위 트림인 인스크립션까지 하나 둘 해서 총 5가지 트림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장 아랫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B5 모멘텀 트림이 6,19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최상위 트림인 T8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8,37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T8 인스크립션 같은 경우에는 PHEV니까 좀 빼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B6 인스크립션이 7,2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체적인 가격 역시 화면으로 띄워드릴 텐데, 전체적으로는 6,200만원대에서 7,200만원대 사이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설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만한 사이즈의 수입 SUV를 산다라고 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도 상당히 정갈한 퓨전 한식을 보는 듯한 그런 디자인에다가 실내 인테리어도 상당히 고급진 그런 인테리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 주행 감각은 상당히 탄탄한 편에 속하며 안전에 있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굉장히 안전한 그런 차를 6천만원에서 7천만원 사이에 구매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인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 이 대기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만 뺀다면 말이죠.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대기기간에 대한 것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며, 사실 평소하고는 좀 다른 멘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빨리 계약 먼저 하시고 시승을 해보세요. 지금 계약을 해도 내년 이맘때쯤 받아보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 들기 때문에 일단 계약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시승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